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 회계란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력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분식 회계 혐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바이오젠이라는 외국 회사와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합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하는 것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옵션이 무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옵션은 행사가격이라는 특정한 가격의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의 콜옵션을 행사가격 100원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주식 가치가 올라서 3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300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당 200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번은 바이오젠이라는 외국계 기업과 에피스에 대해서 콜옵션 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은 당시에 에피스라는 자회사 지분을 약 9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이라는 외국계 기업과의 콜옵션에 의해서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50% 마이너스 한 주, 거의 49.99%의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콜옵션 행사 시에 이사회의 이사를 동수로 구성하고 주주총회 의결에 대한 요건이 50% 플러스 1주가 이 52%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은 심각한 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삼바의 회계 공시에는 만약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주총회 의결권이 52% 조건으로 바뀐다는 지배력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식회계에 대한 첫 번째 혐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식회계의 요건은 2015년에 에피스가 삼바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는 것이 정당했냐는 것입니다. 관계회사로 바뀌는 것이 정당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회계 규칙을 위반한 분식회계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삼성물산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5년 9월 9일에 삼성물산에 다음과 같은 통보를 합니다. 2014년까지 3년 동안 에피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서 회계에 기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삼바는 약 1조 2천억의 부채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바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구 제일모직의 가장 가치가 높은 사업 부분으로 삼성바이오가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합병 전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더라면 이런 가치
가치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논란은 이 당시에 합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합병 비율에 대한 엘리엇이나 일선신약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자본장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분식회계를 하게 되고, 또 삼바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삼바는 2015년 가을쯤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종속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실 합병에 의해서 삼바는 통합삼성물산의 종속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합 이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바의 지분 46.79%와 4.2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이후 통합삼성물산은 삼바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피스는 통합 이전에 삼바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속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쯤에 엔브렐 등 바이오 복제약이 국내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내세워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게 됩니다. 관계회사로 바꿈으로 인해서 에피스의 가치를 다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미래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가정하에 에피스의 공정가치를 약 4조 8천억 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삼바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갑자기 4조 5천억 정도의 장부상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회계 판단이었냐가 분식회계 여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쯤에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사실과 멀어 보인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9월 30일 분기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삼바와 에피스 모두를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에 삼바가 바이오젠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에 복사약이 국내에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그 이벤트 자체도 회계 분식을 위한 이벤트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바의 최고 재무 경영인 CFO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식 회계에 의해서 삼성 에피스의 가치가 4조 8천억으로 다시 바뀌더라도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 19조 원을 합리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5년 3분기 연결감사 보고서에서 삼바의 공정가치 평가액은 약 6조 8,5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에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삼바의 기업 가치는 19조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큰 격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삼바의 상장을 2015년 말에 급속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2015년 이후에 불거진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은 2018년에 사법적인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8년 11월 20일에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해 12월 13일 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바와 삼성물산, 회계법인 삼정, 안진 등의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당시에 삼바 공장의 직원들의 노트북 등을 바닥에 숨겨둔 것이 발각되는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당시 삼바 사장이었던 김태한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하기도 했고,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삼바 및 FES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들이 불구속 기소되고 재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재판은 1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삼바 분식회계로 재판이 넘겨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고,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는 공고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바의 분식회계, 또 구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주가 조작 행위 등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체제적 중대 경제범죄입니다. 미국과 인도에서 이런 회계 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는 앨런 사태와 사티암 사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미국의 앨런 스캔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 분식 사건이었습니다. 앨런은 1985년에 설립된 에너지 회사였는데 90년부터 98년까지 주가가 무려 311%나 올랐고요. 2000년 말에는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외형적 성장은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숨긴 분식회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분식회계 스캔들이 터지자 앨런 주가는 2000년 중반 90달러에서 2001년 11월에 1달러로 폭락했고, 주주들은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12월에는 앨런이 파산 신청을 했고, 앨런 파산은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파산에 해당했습니다. 앨런의 주요 경영진은 법원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런의 재무담당 이사는 사장과 회장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없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런의 당시 사장은 24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런의 회장이었고 창립자였던 레이는 선고 전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45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에 터진 인도의 사티암 회계 부정 사건은 인도판 앨런 사건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사티암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7일에 사티암 회장 라주가 지난 7년간 약 10억 달러의 회계 부정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티암의 회장은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사티암 장부 자산 약 94%가 부풀린 금액이며 실제 영업이익은 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티암의 회장은 즉시 체포되었고 사티암의 이사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사티암의 분식회계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라주 사티암 회장은 2015년에 인도 특별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결국 법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행위가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앨런 사태, 인도의 사티암 사건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